이게 누굴까요? 이거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키워드 글씨가 안 나고 한동훈 위원장 얼굴이 떴어요. 네. 근데 총선이 끝난 뒤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워낙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어딘가에서 뭔가 파파라치커처럼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거 찍힌 것처럼 찍힐 법도 한데 지금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한동훈이냐 보겠습니다. 어제 차기 당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앞으로 누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쭉 올라간 이 빨간 막대 그래프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44.7%가 국힘 지지층 44.7% 거의 절반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위가 나경원 전 의원 18.9%, 그다음이 안철수, 유승민 순입니다.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요거는 뭐냐? 전체 응답자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라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가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보니까 1위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26.3%, 그 다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0.3%, 그 다음이 안철수, 그 다음이 나경원, 이 순으로 지금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국힘 지지층이라고 하면 당심이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전체 응답자라고 하면 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심은 한동훈, 민심은 유승민입니다. 당심 한동훈, 민심 유승민. 근데 이 얘기는 김윤영 대변인님. 네. 당심과 민심이 다르네요. 네, 지금 당심과 민심이 확실히 다른 게 네. 느껴지는 건데,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수 실제로 뭐 제가 역선택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 보면 지지층이 생각보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진보적 성향인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뽑아준 것도 사실이라서 네. 사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는 당원 비율이 상당수 있거든요. 뭐 대의원도 있고 일반 책임 당원 비율도 상당히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당원들의 비중을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딜레마인데 특히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네. 상당수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당원 100%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야 민의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대 룰은 당심 100%입니다. 당심만 조사해서 당대표를 뽑는 게 지금 현재 전대 룰인데 말씀처럼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민심 괴리불은 100% 당원 전대를 개정론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년 전까지는 당원 70에 여론 30이었다. 그러니까 당심 70, 민심 30이었었다. 그런데 비윤 견제에 위해서 역선택 방지를 한다고 개정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심 100% 이게 민심이랑 괴리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서 처음 이 얘기가 나왔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당원 100%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전당대회 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좀 있다고 그 보고요. 룰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저는 최소 5대5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도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네. 민심 5와 당원 5로 적절히 반영되는 그런 형태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심을 좀 섞어야 된다라고 김재섭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드는 생각이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뽑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현미 변호사님. 민주당은 민심, 당심 어떻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제라는 게 있어서요. 표에 이제 등가성 문제가 있어서 네. 정말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한 뭐 영남이랄지에 대한 대의원들은 이 다른 당원표보다는 훨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의를 좀 다시 해서 일반 국민 25%로 하되 대의원의 그 등가성 문제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룰에는 이제 일반 국민 참여
지지도도 보장이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과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당대회 룰을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오랜만이란 표현을 저희도 체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이미 이제 발을 내디뎠고 정치 모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는 안 나올 거다. 너무 이게 짧고 당대표가 실권도 별로 없고 뭐 공천 권한 같은 걸 행사할 수도 없어서 아마 휴직이나 뭐 공부를 하고 네. 좀 그런 기간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지표를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할지 정치권이랑 거리를 너무 멀게 두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생각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전대를 안 나오는 게 맞는 선택이라는 거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저희 그 여론조사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만약에 민심이 섞이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당심으로만 보면 압도적 1위죠. 그런데 민심은 2위입니다. 민심의 1위가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이 여권 안에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또 이번 총선에는 또 뛰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럼 반성 위에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임기가 남은 이 정부가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많이 다녔었죠. 그랬던 유승민 전 의원, 네, 어제 가장 최근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를 좀 봤습니다. 볼까요? 네, 까만 배경에 사과는 용기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좀 가늠이 또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수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당심이 섞인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 산술적으로는 좀 보이기도 하는데 또 총선에는 또 지원을 띄웠는데 어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입장을 또 내세우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저 높이가 좀 높게 당심에서 높게 나오는 거는 네. 저는 에펠탑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출이 그동안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면은 미디어의 노출 빈도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100일간은 한동훈의 오롯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성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심에서는 좀 앞선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뭐 혁신 비대위냐 무슨 비대위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전당대회로 가는 브릿지 비대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무조건 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룰 개정을.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5대5로 할 건지 네. 아니면 과거처럼 7대3으로 할 건지 해서 최소한의 민심 반영 창구는 둬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우리가 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심이 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민심이 당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민심을 얻어야지 당원 당 투표로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당원이 100만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전체 국민이랑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민심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당이라는 말하자면 저 플랫폼이라는 거는 정권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지층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침묵하는 중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론을 우리가 확보해 놔야 우리가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 되잖아요. 이제 벌써 25석 가까이 이하를 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룰 개정 전 서전에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네. 수도권에서 25석 이하가 벌써 3번째다라고 아주 수치를 꿰뚫고 지금 계시는데 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민심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민심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근데 민심을 넣으면 아까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아까 장금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글쎄 지금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는 게 그럼 과연 맞는 거냐라는 말씀에 비슷하게
이게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이상민 의원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어쨌든 당을 이번 선거에 진두지휘 한 분이니까 본인이 말 맞다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일수록 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는 것이 기다리는 선거에 것이다.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한동훈 위원장 그래도 나와야 된다. 안 보이면 잊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은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저는 뭐 이상민 의원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역대급 참패를 했잖아요. 어차피 뭐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비해서는 의석이 네.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당 대표로서의 저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능성도 봤지만 또 한편으로 한계를 봤잖아요. 무슨 한계를 봤느냐?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정치적인 뭐랄까 색깔이 없잖아요.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하면 소위 말해 기본 시리즈로 대변되는 일종의 뭐 복지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문민정부 뭐 이런 식의 딱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을 딱 상징하는 이 키워드가 탁탁 떠오르는데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운동권 심판, 2조 심판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에 좀 더 줄여갈 필요가 있고요. 저는 아마 정치권의 지금 그러니까 롤백은 곧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 안에 있잖아요. 네. 저는 재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수도권에서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 네. 좀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흠지잖아요. 그런데 가서 본인이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되면 바로 뭐 한동훈 이 지금 효과가 다시 한 번 더 발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보궐을 통해서 원내 입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수장 없는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올 거냐? 사실 지금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나온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여론조사가 막 지금 벌써 돌아가고 있고요. 막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전당대회 구체적인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어제 당선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108명 당선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전당대회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참패 원인 찾자더니 여당 당선인 총회 자기소개하다 끝나. 네, 자기소개하다가 어제 당선인 총회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보시죠. 총회 2시간 중 1시간 초선 소개했었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셀카를 찍기도 했다. 통합 단결 등 540자 결의문 내고 끝. 일각선 이럴 거면 왜 모였나? 비판이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좀 담아서 썼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2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1시간은 초선 의원들 이번에 새로 이 원내 입성한 이 초선 의원들 자기소개하다 끝났다. 이 얘기인즉슨 근데 이건 최수영 위원님 긴장감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뭐 셀카도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총선 참패 이후 다 같이 모였는데 긴장감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 당선자 108명 가운데 비례 제외하고 지역구로 보면요. 3분의 2가 영남입니다. TK, PK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정말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108명의 이제 이 숫자와 이 인원이 결국은 이제 22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국민의힘의 자산들 아닙니까? 네. 최소한 그렇다면 저는 어제 경우에서 뭐 셀카도 찍든 뭐 자기소개라도 어쨌든 뭐 처음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소개 해야 되겠죠. 그 시간은 갖더라도 최소한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론의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 왜 우리가 여촌 야도 시골에서는 우리가 인정받고 도시에서는 우리가 인정 못 받는지, 왜 우리는 60대 이상 고령층만 지지를 많이 받는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고
영남권에 치우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 했었어야죠. 한 다음에 최소한 그래서 뭐 워크숍을 가서 다시 한번 뭐 끝장 토론하는 건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도의 문제 제기와 방향성들이 초선들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은 안타깝다였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은 또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인 어제 당선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가 있냐? 상임고문단이 모입니다. 그럼 앞서서 2시간 중에 1시간 자기소개하다 끝난 당선인 회의와 당선인 이 대회와 그 전날 4선 이상 중진들 모여서 1시간 얘기하고 끝했었던 4선 이상 중진 모임과 오늘 상임고문 회의가 다를 것이냐. 그게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전대 얘기를 좀 했는데 민주당도 전당대회 곧 치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다음 기사 볼까요? 이 연임설 군불대기 정성호 나쁜 카드 아니다 라고 정성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 이번 전당대회 출마해서 연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예. 또 대여투쟁, 예.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연임 나쁜 카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었어요. 당대표 또 하실 생각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었습니다. 물론 총선 전에 했었던 얘기예요. 열심히 지원 유세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을 정말 그야말로 3D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했었던 그런 시기한 얘기긴 합니다만 장현미 변호사님. 지금 정성호 의원의 연임 나쁜 카드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의중이 반영이 된 얘기일까요? 본인의 생각인 걸까요?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결과적으로는 네. 뜻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 임박해서 내가 당대표 다시 한번 당권 쥐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부적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당대표직을 저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번 8월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출이 된다면 공천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내후년에 있고요. 그 국회의원 선거는 더 그 이후의 문제고 네. 또 본인이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또 이 대선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형 그리고 이 민주당의 어떤 그립감을 더 정확하게 잡는 마침표로서의 당대표 기능을 수행할 텐데 그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항마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느냐. 민주당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 박용진 전 의원 거론은 될 수 있지만 과연 나올 것인가도 물음표입니다. 지금 워낙에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어서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별다른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이런 흐름대로 민주당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민주당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좀 윤곽 을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의 다음 대표 이재명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다음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가 같이 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